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주춤합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종종 비도 내리고 이런 좀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 이번 주에 빅이벤트를 앞두고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의 레벨대 자체가 위에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답변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상 외로 매파적인 발언 속에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지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도 한데요. 관망 심리가 뚜렷한 움직임 속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섹터별로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견고하게 강보합권을 지켜내는 거래소와 어제와 다르게 좀 쉬어가는 코스닥, 여전히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장중 변화 상황 기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FOMC에 대한 관망 속에서도 현재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노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2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21% 상승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최고가 3,262포인트 터치하면서 기대감 나타났지만 이내 변동성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점점 회복해가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는 다시 3,25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수급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9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매도폭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섹터 가장 상승폭 큽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 의복 섹터 역시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이스타 인수전에서 단독 입찰을 하면서 현재 20% 넘는 상승과 함께 업종 상승 이끌고 있고요. 화학 섹터 0.72% 상승하고 있고 그 뒤로 전기전자, 서비스 모두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죠. 네, 현재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보시면 HMM이 산업은행의 3천억 규모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이러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 보시면은 1.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0.88%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의약과 유통 역시 내림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탄력 좋습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실 부분이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카카오가 다시금 시총 3위 자리를 올랐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14만 4천 원대에 지나고 있고요. 무려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의 영향으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LG화학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5만 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볼 텐데요. SK이노베이션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28만 8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SK이노베이션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시면은 나란히 약한 모습 보여주다가 기아는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기아는 더 뉴 K9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대란에 대한 우려로 시멘트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고 부족과 가격 인상이 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고려 페인트 상한가에 근접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8%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5,470원 지나고 있고요. 그 뒤로 삼표 시멘트 역시 상승폭 큽니다. 1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세니트, 홈센터 홀딩스 상승 탄력 크고요. 역시 성신양해와 그 뒤로도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재고량은 업계 적정 재고량인 126만 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시멘트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의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70% 이상 치솟으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9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2% 하락한 약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가에서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변동성 구간 지나서 현재는 조금 밋밋한 흐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수급 같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기관 안에서는 연기금이 7거래일째 꾸준한 매수콜 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제약 바이오 쪽이 어제 강했던 만큼 오늘은 조금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2%에서 크게는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젤은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4%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24만 5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조금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0.5%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57,500원 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현재 SK 머티리얼스 보시면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8만 9,800원 지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스 0.5% 오르면서 31만 8,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콘서트와 행사 재개 기대감에 엔터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SM이 가장 높게 상승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7%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구간 5만 700원 지나고 있고요. 그 뒤로 판타지오 4% 상승했고요. YG, FNC 모두 현재 1%에서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종식에 가까워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에도 강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토마토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뉴스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서의 원전 누출 사고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접수에 들어가 있다.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센티 측면에서도 모두 다 악재인 걸까요? 추가적으로의 움직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꾸준히 원전주를 좀 점검해 주셨던 우리 더블진이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함께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인사 나눠보면서 이야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이 원전 누출 사고 신고 접수됐다는 거 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네. 사실 어제 장 마감이 되고 나서 네. 뭐 일명 뭐 우리 시장에서의 뭐 찌라시. 그죠? 네. 뭐 이렇게 소문에 먼저 찌라시로는 마감하고 나왔어요. 돌았어요. 네, 좀 나왔어요.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네, 나와서
에이 설마 에이 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제 오후에 CNN에서 보도를 한 네. 거였거든요. 네. 음. 공식화한 거죠. 그렇죠. 뭔가 진짜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CNN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이제 광둥성에 위치한 원전입니다. 타이산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타이산 정말 근처에 있는 네. 이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 이 방사능에 대한 같이 기술을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문의를 했다라는 누가 거죠. 신고한 거예요? 이 방사능 유출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원전이 중국에서만 지금 건설한 게 아니라요. 중국과 프랑스 업체. 보통 이게 컨소시엄으로 많이 그렇죠, 좀 그렇죠. 설계를 그렇죠. 하다 네. 보니까 네,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제 네. 국가적으로 같이 컨소시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프랑스 업체 프리마톤이라는 기업이 합작을 해서 지은 원전이거든요. 네. 이 프리마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중국의 이제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기업 EDF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국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자회사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할 때는 프리마톤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이제 원전을 지었는데 네. 원전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이 타이산 원전 3년밖에 안 같은. 됐어요. 맞죠? 네, 가동된 2018년.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네. 진짜. 1호기는 2018년이고 2호기는 2019년부터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2, 3년 만에 이렇게 방사능 유출이 된다. 근데 프랑스 이제 이 기업의 관계자 말은 지난주부터 그 전부터도 지금 방사능 유출이 꾸준히 되고 있었고 네. 지금 이 기준치를 계속 넘는 수준에까지 갈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이 기준 허용치를 일부러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용치가 넘지 않게 네. 오히려 허용치를 높이면서 이 지금 방사능 유출을 숨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미국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원전인데 미국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본 이제 그 기사 찌라시를 내용을 조사 내용에 보면 따르면. 조선에 그러면 이게 그 프랑스 거기 담당 엔지니어가 약간 양심 선언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죠. 깨닫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회사 측에 하면 네. 묵살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네. 미국으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본사나 아니면 이렇게 중국 당국에 보내면 네. 이게 묵살될 것 같으니까 네. 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건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팩트는 아닙니다. 근데 네, 요건 좀더 그런 조사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나온다라는 쪽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보낸 거고 이게 사실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 문제 터졌는데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본사랑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미국에 이야기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한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원전에서의 좀 강국이 미국 쪽 저희가 국내 최근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합작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네. 원래 이런 원전 기술력은 좀 미국이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이런 기술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문의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지금 국가 안보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의 지금 공식 발언들, CNN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기로 네.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쪽에서의 입장인가요, 이게? 아니요. 프랑스랑 중국. 맞아요. 프랑스 네. 업체랑 중국이. 미국은 여기에 지금 참여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네.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아직은 뭐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게 지금 이 기체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어떠한 기체가 지금 원전에서 유출이 됐다라고는 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활성 기체라고만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비활성 기체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나올 수 네네. 있는 기체가 많이 있어서 뭐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라돈, 크립톤, 크세돈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네요. 맞아요.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멜트다운이라고 했을 때 그 연료봉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크세논하고 크립톤 이 기체가 실제로 방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인을 했고 네. 근데 이 확인한 부분은 다시 회수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조사를 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 비활성 기체가 해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기 중, 그러니까 지금 대기에 공기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기준치, 허용치는 미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범위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네. 표현하기로는 이제 국가적 재난적 재난 수준은 아니다. 재앙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국가적 재앙 그럼 수준이 재앙은 아니라 도대체 어느 정도지라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네.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중국 당국이 허용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에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높이면 네. 원전을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전을 기준치를 폐쇄하면 넘어가기 문제는 때문에.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IAEA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원전 폐쇄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생겨서 원전 폐쇄가 되면 IAEA가 조사를 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원자력 기구에서. 계속 지금 네. 이걸 높이는 거예요. 일로 예. 폐쇄 안 시키려고.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2018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허용치를 지금 2배를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올리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그 프랑스 관계자의 발언이에요. 네. 계속 허용치를 높이면서 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일단 지금 중국에 이 원전이 있는 지금 광둥성의 신천이라는 지역이 조금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건가요? 타이산시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좀 감이 안 와요. 굉장히 광동성이라고 중요해요. 하셨는데 그렇죠. 네. 뭐 밀접하게 저희가 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뭐 어디까지가 범위가 뭐 넓힐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네, 했을 때 뭐 일단 그 후쿠시마 원전 때는 230km 내외는 다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개령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말했었죠. 그랬군요. 네. 그런데 지금 심천이랑 가장 가까운 140km 내외에 네. 지금 마카오하고 홍콩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좀 최악의 상황이 뭐 네. 벌어진다면 네. 뭐 좀 정말로 이 중국 단순히 중국이 아니라 좀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죠. 마카오까지도. 홍콩, 마카오 다 네.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뭐 물론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막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행인 부분도 있고 좀 잘 조사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네네.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헤드라인만 보고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 했는데 이제 앞뒤 상황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국영 파트너 기업이 참여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를 인정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양국에서의 뭔가 팩트 체크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향력이 크진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목을 보면 두산중공업은 현재는 우리 국내 안에서 이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한정 KPS라든지 한정 기술은 좀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 오히려 또 상승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지금 사실상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 이 이슈를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종목들도 있어 보이는데 악재인가요? 일단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네. 많이 검색이나 많이 봤는데 네네. 거의 다 안 다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리포트도 없고요.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시장에서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도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른 네. 거는 다 괜찮았는데 우라늄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뭐 카메코라든지 세계 최고의 우라늄 광산인 카메코라든지 네. 아니면 이 우라늄 관련 ETF 같은 경우도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시장에서 완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일정 수준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거 이제 그리고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아직까지 또 막 시장에서 떠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좀 꺼내는 이유는 여기에 그래도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전 안 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나면 시장이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네. 일단 크립톤이 방출됐다라는 게 좀 문제는 있어요. 크립톤은 뭐 아까 김현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워낙 원전을 많이 이제 이야기만 하다 해주셨고. 보니까 원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좀 하고 네.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크립톤이랑 크세톤이 나왔다라는 건 단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도 뭐 월성인가요, 신골인가요, 한번 뭐 가스 누출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냉각기 계통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우려감이 있는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라
그다음에 지금 이거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원래 핵연료봉 같은 경우는 그런 물질을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배출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코팅이 벗겨졌다는 말이에요. 아. 그 크립톤이랑 크세톤이 나왔다는 거. 그 두 가지 물질이 나왔다는 나왔다는 거. 자체가. 예, 연료봉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오. 그러면 연료봉에 뭐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게 그냥 다른 요인으로 그냥 코팅만 좀 벗겨져서 그냥 나온 거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되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이제 노심이 녹는 거죠. 멜다운 때문에 만약에 이 연료봉이 녹아서 그게 나온 거면 문제를 좀 심각해질 수 있죠. 오, 그리고 네. CNN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단어는 있어요. 어떤 지금 건가요? 심각하진 않지만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유출이 계속되거나 그렇죠. 시정 없이 더 심각해지면 예, 그렇게 된다는 거.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네.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닐 네.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노후화된 원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뭔가 설계라든지 뭔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신경을 좀 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살펴봐야겠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글로벌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위치가 글로벌 전체 시장, 금융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한 200km 반경은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홍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홍콩이 그래야 되면 셧다운이잖아요. 네. 홍콩은 어쨌든 글로벌 금융의 메카인데 아, 여기에 대한 위치가. 셧다운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우려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아주 큰 타격은 아니라고 봐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9.11 테러 때도 사실 쌍둥이 무역빌딩 딱 여기 폭파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기서 뭔가 데이터가 날아가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최악이 나오면 네. 그쪽 관련 부분.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선전이 있잖아요. 선전은 글로벌 또 중국 내 IT 생산의 또 전초 기지거든요. 아. 우리 흔히 말하는 폭스콘 공장이 거기 있어요. 선전해요. 그러면 이제 애플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IT 관련 기업들 또 셧다운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문제는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최악의 상황.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라면 문제가 없는 건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 문제는 단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프랑스 회사랑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습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오.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냐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체코가 우리가 이제 원전을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는 배제했고 네. 지금 수주를 하잖아요. 3파전.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 쪽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노이즈가 생길 수 있죠. 네. 만약에 이게 유출 사건으로 어쨌든 3년밖에 안 된 게 유출이 됐다라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감점이 되겠죠. 그럼 수주 관련 모멘텀이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원전을 같이 수주하자고 했던 이유는 저는 러시아랑 중국에 대한 핵 패권을 좀 막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사실 글로벌적인 이런 이 원전 수주를 그냥 러시아랑 중국이 다 독점했습니다. 다 독점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미국이 이거를 조금 견제를 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노이즈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노이즈가 생긴다면 네. 글로벌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랑 미국이 또 원전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가 아니라면 사실 뭐 두산중공업이나 우리나라 관련 원전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다. 아주 큰 기회다. 근데 지금 보면 IAEA 쪽에서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원전 같은 거 설치되면 거기에 IAEA가 뭐 CCTV라든지 이거 다 기본적인 설치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를 인식을 못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홍콩 쪽에서도 대기 중에는 아직까지 뭐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프랑스 회사와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당국이 말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아직 시장의 반응은 안 했다는 거. 네. 근데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는 제가 보기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후쿠시마 원전 때가 이 멜다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좀 커졌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이게 원래
벌써 한 4일 전에 미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신고와 함께. 예, 네. 지난주 신고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주말 주에. 정도에는 미국 쪽에서도 이 관련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하다면. 네. 근데 심각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안 나올, 그러니까 이 보고 이야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는 시장에 만약에 하락의 트리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통화 정책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FOMC, 뭐 네. 인플레이션, 금리. 금리에 집중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어. 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네. 최악의 사태가 안 날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면 이런 그러니까 홍콩이라든지 인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네.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전 르네상스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반영된 구간이잖아요. 네. 전 세계 우리 국내. 그렇죠. 이런 프리미엄 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최악의 사태, 그러니까 이 원전 폭발 사고로 이어지면 네. 그러면 그냥 다시 원전은 르네상스는 없어지는 거겠죠. 결국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더 다시 가겠죠. 예. 힘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아. 그쪽이 더 힘을 받을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누출로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내 경쟁력이 오히려 더 원전주에게는. 높아진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원전주는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중국 쪽에서 지금 이 원전과 관련된 사고가 잘 수습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국내 원전주 다음 체코 수주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원전주 전체적인 밸류 다운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홍콩의 공급망 둔화라든지 락다운과 관련된 최악의 이런 시나리오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마무리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올해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좀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엔터주들이 정말 힘이 강합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SM,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공연 기대감과 함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터주 향방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단은 엔터주가 너무 잘 가요. 어제 저희 뭐 플랫폼 때문에 하이브도 잠깐 체크를 해드렸지만 하이브 포함해서 오늘은 엔터 3사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도 강력하더라고요. 상승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문선인 전문가님? 뭐 일단은 뭐 순환매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관련 종목들, 코로나 네. 피해주들이 항공주, 뭐 그다음 경기 민감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엔터주는 그들에 비해서 좀 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네. 지금 이제 이쪽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일단 최소한 국내 쪽에 공연에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요 이런 그러니까 엔터사들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다 보니까 가장 수익 모델이 되는 게 지금 열린다라는 그 기대감이 일단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항상 엔터를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뭐죠? 연예인 걱정은 할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팬데믹이니까 우리 오빠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우리 오빠 누나가 돈을 못 벌까 봐 엄청나게 그냥 음반을 사줬습니다. 맞아, 음원 판매가. 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예전에 우리는 사실 음반이라는 거는 음반 판매는 뭐 예전에 뭐 저는 제 세대 때는 제가 대학생 때 뭐 이때는 CD랑 네, 그때는 뭐 카세트, LP도 저는 저는 공존했던 시대. LP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공존했던 시대. 그러니까 LP판 그다음에 그때는 이런 가수들이 세 개를 다 냈었어요. 그러니까 CD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그다음에 LP판까지 세 개를 다 냈던 시대인데 네. 그때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김건모 뭐 이렇게 뭐 100만, 200만 자, 뭐 맞아요. 신승훈 뭐 150만 자, 밀리언셀러. 예,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성모 막 200만 이런 식의 몇 100만 장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음반에서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서 거의 음반은 판매가 없었어요. 뭐 많이 팔면 뭐 10,000장 아니면 진짜 많이 팔면 뭐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300만 장, 뭐 100만 장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팬들이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제 오빠 누나들이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 못 하니까 못 먹고 살까봐 그걸 막 사준 겁니다. 아, 그래. 팬심이 더 발휘한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이런 그 엔터사들도 머리를 잘 쓴 게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피카츄 빵이나 국진이 빵 같은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 국진이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스티커를 모으려고 하는 때문에.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반 같은 경우 거기에 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팬 사인의 초청권이라 이런 것들 넣어 그런 게 놓는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확률을 보니까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사면 하나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재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명수는 100만 명이 안 되겠죠. 예. 한 사람이 한 개씩 사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전체로 모이니까 음반 판매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이 문화는 네.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도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팬 사인회 이런 것들은 네.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더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쪽 관련 음반 판매량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엔터사들이 그러니까 많은 걸 했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언택트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도 확실하게 먹거리를 새로운 걸 많이 했다라는 점. 최악일 줄 알았는데 1분기에도 JYP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실적 너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더 잘 되겠다. 원래 못했던 건 새로 시작하면서 잘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잘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안 없어지면서 계속 그렇죠. 잘 된다. 공연 쪽은 기저 효과가 워낙 그렇죠. 낮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의 이제 실적에 대한 특히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각각의 이제 주요 이제 이 엔터 한 4사들이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을 했다라는 거. 네. 뭐 이것도 뭐 호재가 되겠죠. 공연을 이제 재개하게 되면 정말 들뜬 마음으로 보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안 가시던 분들도 그런 환호와 열기가 정말 그리운 시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더 있다고 보는데 요즘 SM의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9%를 누가 가져가느냐. 카카오 네이버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요 내용이 한 번 더 뭔가 불을 지피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오, 예, 그만큼 확실하게 K-팝 콘텐츠가 뭔가 몸값이 높아진 그렇죠. 건가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원래 SM이 네이버랑 많이 연계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손잡았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이브와 함께 나왔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V라이브 같은 것들이 아. 예, V앱이 워낙 네이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워낙 또 카카오가 워낙 공격적이라서 네. 예, 조금 더 웃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인수를 했다면 그 지분 관련 부분이 굉장히 가치를 높게 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찌 되었든 간에 호재가 되긴 하겠죠. 누가 끌어안든 호재인 네. 건가요? 호재.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 원래 IOC도 그렇고 기획사 쪽으로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키우게 되면 뭔가 점유율 싸움에 있어서도 뭔가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어서 누가 가져가야 더 좋은 건가? 만약에 순수하게 가져가는 걸 보면 네이버가 맞죠. 왜냐하면 V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엔터 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면 카카오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이버는 엔터 사업 자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엔터 사업을 해서 거기서 부가적인 뭐 소위 말하면 이 서비스를 할 거를 보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는 네이버가 훨씬 더 낫겠죠. 손잡고 가는 거. 정말요? 해외 진출 쪽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결국은 SM의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여부도 엔터주 안에 또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엔터주에 대한 전략으로 좀 좁혀볼게요. 지금 SM의 경우에는 신고가 씁니다. 5월 초만 하더라도 28,6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53,000원까지 달려갔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도 거의 지난 12월 직고점까지 올라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어낼지 두 분의 토픽은 누군지 궁금해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은요? 어제와 오늘이 주제가 다르지만 탑픽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역시. 그분이군요. 네, 그분. 네. 하이브. 팬심 때문은 아니시죠? 아니요. 펀더멘털이 좋다. 네, 펀더멘탈은 좋은 기업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뭐 국내에 엔터 3사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엔터 4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대표 기획사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BTS가 컴백을 하면서 오고 있는 뭐 기대감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컴백을 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유튜브도 뭐 1억 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뭐 BTS로 내놓는 상품들,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네, 정말 인도네시아에서는 네. 이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내용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는 네. 네, 사진 그런 보시면 정말 사태까지. 깜짝 놀라실 와. 거예요. 정말 사려고 줄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오. 정말 이렇게 한 몰려가네. 공간에 네. 막 몰렸어서 네, 네. 빼곡하게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의- 아미의 힘이 네.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하이브에서 이전에 그 방시혁 의장. 대표 네, 그죠? 대표. 하고 하는 분의 그 컨텐츠의 활용도, 플랫폼의 활용도가 조금 더 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 국내 뭐 엔터 4사, 하이브까지 4사라고 했을 때 예. 가장 그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그 컨텐츠를 만든 가장 최초의 기업이 하이브예요. 네. 2015년에 이제 달려라 방탄이라고 해서 아 달방 좋아합니다. 달방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런 게 달방은 있어요? 네. 달려라 뭐. 2015년부터 유명한 방영이 됐는데. 콘텐츠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조회수가 그럼 2015년부터니까 네. 뭐 업데이트가 되는 것만 조회수가 많아지겠지, 뭐 아니면 뭐 예전 거가 있겠지, 아닙니다. 2015년 거에 지금 조회수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컨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니까 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하이브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빛을 발하면서 저희가 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위버스 같은 부분도 일단은 플랫폼. 가장 위버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그 네. 메타버스라든지 그 플랫폼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방탄은 맞아요. 네. 방탄은 맞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 위버스에 입점하게 될 아티스트들이 기대되는 기업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일단 불핑도 들어오게 됐고요. 아, 네, 블랙핑크도 들어오고 SM의 지금 가수들도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한다는데 네. 이렇게 하이브만의 가수 아티스트가 아니라 다른 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도 이 플랫폼 위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위버스의 폭발력은 조금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엔터 기업이기도 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 성장을 하고 있는 하이브는 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을까. 상장 초기에 이루었던 고점 부근은 충분히 네.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엔터 기업 중에서는 하이브도 괜찮으실 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이 IPO는 정말 따상이다라는 공식을 깼던 게 사실 하이브거든요. 그렇죠. 첫날 따상이 깨지면서 34만 7,490원 고점을 만들어내고 쭉 밀렸어요. 이후에 14만 원 하회하기도 했는데 어느덧 2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왔네요, 진짜. 거의 벌써. 다 왔죠. 네. 30만 원대까지. 이 회복도 머지않았다라는 내용 보면서 플랫폼 가치와 함께 아티스트 모멘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혜진 전문가의 토픽은 네, 하이브였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요? 네, 김혜지 전문가님의 팬심을 잘 들었고요. 저의 팬심은 펀더멘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 문서진 전문가님도 네. 트와이스 네, 전 팬으로 JYP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전 JYP 엔터고요. 물론 네. 뭐 이것도 팬심은 팬심인데 네. 펀더멘탈적으로도 JYP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만약에 오늘 탑픽으로 따지자면 SM이 맞아요. 아. 제가 이전에 저희가 한번 엔터 이야기하면서 제가 네. NCT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 NCT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BTS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네. 그다음에 블랙핑크인데 3위가 누구냐? 뭐 세븐틴이냐? 뭐 이런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인 건 이 NCT다. 음반 판매량 이런 걸 보면 요즘 뜨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쪽 관련 근데 그래서 SM이 저는 오늘만 하면 그건데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거는 JYP가 맞는 것 같아요. JYP는 항상 조금 뒤로 가지만 결국엔 조금 더 많이 가는 흐름이 있었다. 특히 네. 주력 아티스트가 컴백을 했다라는 거죠. 네.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고, 아. 니쥬도 니주도 인기가 이제 다시 많고요. 나오고, 그다음에 남자 니주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주력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점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접근하기에는 뭐 JYP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는 JYP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있는 쪽이라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모멘텀을 또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토픽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 의견이랑 좀 비슷한 분이 계시는 게 채팅창에 쫄보님이 곧 4사가 아니라 이제 5사 되지 않나요? 카카오 엔터도 곧 상장하지 않나요? 라면서 이 가능성을 좀 열어보셨어요. 이쪽으로도 충분히 제가 앞서 드린 질문과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라도 뭔가 SM과 손을
는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엔터 사업을 뭔가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카카오에 대해서도 아직 그 엔터와 관련된 프리미엄은 아직 안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갈수 일단은 있을까요? 상장되는 걸 보고 봐야죠. 2022년에 상장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모멘텀도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 빨리 좀 재개됐으면 합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대장은 누구일까 계속해서 시세 좀 체크해 주시면서 토픽 참고해 주세요. 두 분의 강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마론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거의 북박이네요. 답답한 움직임 속에 오늘은 마감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할지 클로징 벨에서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내일도 2시에 함께 할게요.